한국 화장품, 그냥 값싼 중국산 짝퉁 아닌가요? 이것이 제가 처음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해 가졌던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패션 블로거 안나 이바노바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오랫동안 화장품 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미국 제품만이 제대로 된 품질을 가진다고 여겨왔어요. 한국은 그저 싸구려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로 알고 있었죠. 화장품 시장에서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나라였고요. 처음 한국 제품을 접했을 때는 마치 아이들 장난감 같은 포장에 어린애들이나 쓸 법한 판다. 모양 팩트와 토끼 귀 달린 헤어밴드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이걸 진지한 뷰티 제품이라고 내놓다니 동양인들은 영원히 애 같은 취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 제품이 프랑스의 100년 역사 브랜드나 미국의 첨단 기술력을 가진 제품과 겨룰 수 있을까 심각하게 의심했고,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했어요. 더구나 한국 연예인들의 하얗고 창백한 피부는 러시아의 자연스러운 미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식 메이크업을 따라하는 영상을 보면 마치 인형 같은 부자연스러운 모습에 혀를 찼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지금의 저를 보세요. 제 화장대는 한국 뷰티 제품들로 가득 차 있고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은 제 피부 비결을 물어보고 있어요. 놀랍게도 러시아의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최근 5년간 무려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세파라 같은 글로벌 화장품 체인에서도 한국 화장품 전용 코너가 가장 붐비는 장소가 되었죠. 모스크바의 대형 쇼핑몰에는 어느새 한국 화장품 전문 매장이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패션과 뷰티 업계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겨울은 피부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데 고가의 유럽 제품들은 효과도 좋았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어요. 뷰티 블로거로서 다양한 제품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그러던 중 우연히 모스크바 중심가에 위치한 쿠즈네츠키 몰에서 열린 한국 뷰티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패키지가 진지한 화장품이라기보다는 마치 장난감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매장에서 진행한 무료 피부 분석과 제품 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피부 분석 기술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곳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모공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색소 침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했는데 러시아의 고급 피부과 병원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수준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점은 이런 첨단 장비를 일반 화장품 매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도 K-뷰티 열풍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한국 화장품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뒤집게 되었는지 솔직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한국 화장품을 처음 사용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작은 병에 담긴 에센스 한 방울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기존의 모든 상식이 흔들렸어요. 수분감은 물론 쫀쫀한 텍스처가 피부에 착 달라붙으면서도 답답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의 건조한 기후에서도 하루 종일 보습력이 유지된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제품을 사용할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수분크림을 덧발라야 했는데 말이죠. 우리 모스크바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피부를 지켜준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피부 발전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의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을 알게 된 후에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 러시아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여성들이 왜 그렇게 완벽한 피부를 가졌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피부 관리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1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요. 반면 러시아 여성들은 고작 4시간 정도만 투자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한국의 피부 관리는 그냥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생활 방식이었던 거예요. 저희 러시아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 화장품에 빠진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한국 제품이 싸구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한국 스킨케어 체험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5만을 넘었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도 한국 뷰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던 거죠.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 브랜드들의 철저한 연구, 개발 시스템이었어요. 한 한국 화장품 회사는 연간 매출의 무려 8%를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고 알게 되었어요. 이는 세계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의 평균 투자율인 3%의 2배가 넘는 수치였죠. 그 결과 매년 수백 개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한국의 시트 마스크는 제 피부 관리의 필수품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다양한 성분의 마스크팩으로 집에서 에스테틱 케어를 즐기고 있죠. 무려 6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성분의 마스크팩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마스크팩 시장 규모는 연간 2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의심했던 제 친구들도 이제는 제게 추천을 부탁할 정도로 변했어요.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하자 피부 톤이 밝아지고 모공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느꼈어요. 제가 쓰던 프랑스 고급 브랜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화장품의 진정한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메이크업 기술은 스킨케어만큼이나 혁신적이고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강한 윤곽과 짙은 색조 메이크업이 인기인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밋밋하고 개성이 없어 보였지만 알면 알수록 그 깊이에 감탄하게 되었죠. 한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피부 표현에 무려 시간의 70%를 투자한다고 해요. 우리가 눈과 입술에 집중할 때 그들은 완벽한 피부 톤을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유명한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은 단 한 사람의 피부 표현을 위해 최대 16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이런 섬세함이 한국 아이돌들의 완벽해 보이는 피부 비결이었던 거죠.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국 뷰티 마스터 클래스에 참석했을 때 그 놀라운 기술을 직접 목격했어요. 한국에서 온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최소한의 제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그가 사용한 쿠션 파운데이션 하나로 모델의 피부가 마치 포토샵을 한 것처럼 변했어요. 더욱 놀라운 점은 가까이서 봐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고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한국의 메이크업은 타고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기술이라는 것을요. 한국 메이크업 브랜드들은 제품 개발에 평균 2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요. 하나의 립스틱이 출시되기 위해 평균 300개의 샘플을 만들고 테스트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은 보통 시즌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급급한데 말이죠. 한국의 쿠션 파운데이션은 개발하는 데만 5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노력이 결과로 증명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매 3초마다 한 개씩 팔린다는 통계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한국 화장품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자연에서 찾은 독특한 성분들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달팽이 점액, 말 오일, 화산재, 심지어 동충하초까지 상상도 못했던 성분들이 들어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낯선 성분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확실히 달랐어요. 특히 제주도의 화산재를 이용한 클레이 마스크는 제 피부의 모공과 블랙헤드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었어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무려 700% 증가했다고 해요. 이제는 프랑스나 일본,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뷰티 강국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죠. 모스크바의 유명 백화점 쿰에서도 한국 화장품 코너가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한국 브랜드들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는 철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뷰티를 단순한 외모 가꾸기가 아닌 자신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문화로 승화시켰어요. 한국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0개 이상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한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에 대한 집착과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한국을 뷰티 강국으로 만든 비결인 것 같아요. 지난해 여름 한국 서울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경험한 뷰티 문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명동과 가로수길의 화장품 매장은 마치 첨단 과학 연구소와 고급 스파가 결합한 듯한 분위기였어요. 한 매장에 들어갔을 때 직원이 저에게 건넨 첫 마디는 제품 판매가 아닌 피부 상태에 대한 진단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보통은 무조건 비싼 제품을 권하기에 급급하니까요. 한국의 피부 진단 시스템은 8가지 항목을 세밀하게 분석해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더라고요. 피부 속 수분, 유수분 밸런스, 탄력도, 민감도, 색소 침착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첨단 기술이 고급 병원이 아닌 일반 화장품 매장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연구진은 매년 피부과학 분야에서 1,50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다고 들었어요. 이는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 수치로 인구 대비로 보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피부 진단 후에는 내 피부에 맞는 샘플을 무료로 충분히 제공해 집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죠. 보통은 작은 샘플 하나도 정말 아껴서 준답니다. 한국은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마케팅 전략이 정말 남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서울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뷰티 매장을 방문했는데 각각 다른 콘셉트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스킨케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이었어요. 자신만의 세럼을 만들기 위해 개인 피부 상태에 맞춰 다양한 앰플을 혼합할 수 있었죠.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공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뷰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 연간 약 5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비결이었던 거죠. 서울의 강남구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무려 500곳이 넘게 밀집해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뷰티 기술 발전의 원동력임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여성들의 피부 관리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외모 가꾸기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피부과 의사들과 화장품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의료계와 뷰티 산업의 긴밀한 협력 모델이 한국만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만난 한 화장품 회사 연구원은 신제품 개발에 평균 3년이 걸린다고 말했어요. 그 기간 동안 수천 번의 테스트와 임상실험을 거쳐 효과와 안전성을 완벽하게 검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철저한 연구 개발 과정이 한국 화장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에서의 경험 후 러시아로 돌아와 제 블로그에 한국 뷰티 산업의 비밀에 대해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이 무려 50만 뷰를 기록하며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 열풍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죠. 한국의 뷰티 테크놀로지는 단순히 화장품을 넘어 첨단 기기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구입한 한국산 LED 마스크는 러시아의 피부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어요. 피부 깊숙이 빛을 전달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기술력이 놀라웠어요. 이런 첨단 기기가 일반 소비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더욱 혁신적이었죠. 러시아에서는 이런 수준의 피부 관리는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 말이에요. 한국의 한 뷰티 테크 기업은 피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해요. 무려 1,000만 명 이상의 피부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빅데이터와 AI를 화장품 개발에 접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뷰티 박람회에서 한국의 스마트 뷰티 기기들을 직접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피부 수분도를 측정하는 휴대용 기기부터 모공 상태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스마트폰 연동 기기까지 있었죠. 이런 기기들은 소비자가 자신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화장품의 효과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주는 앱과 연동된 스마트 미러였어요. 제품을 바르기 전과 후의 피부 상태 변화를 정확한 수치와 이미지로 비교해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테크놀로지 덕분에 소비자들은 더 이상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한국의 뷰티 기업들은
매년 매출의 평균 7%를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는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이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의 평균 투자율인 2~3%의 2배가 넘는 수치랍니다. 그 결과 한국은 매년 뷰티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뷰티 기술 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뷰티 산업은 단순히 화장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K-팝 아이돌들의 완벽한 메이크업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트렌드가 되었죠. 러시아의 10대 소녀들도 한국 아이돌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 화장품을 찾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제 한국 뷰티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닌 K-팝, K-드라마와 함께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답니다. 우리 러시아에서도 한국식 그라데이션 립과 물광 피부 메이크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러시아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짙은 메이크업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한국식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열광하고 있죠. 모스크바의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한국 뷰티 트렌드를 배우기 위해 서울로 연수를 떠날 정도예요. 한국은 매년 새로운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며 세계 시장을 지속적으로 놀라게 하고 있어요. 작년 전 세계를 강타한 물광 메이크업부터 올해 유행하는 톤업 크림 트렌드까지 모두 한국에서 시작됐죠. 이제 파리와 뉴욕, 밀라노보다 서울이 뷰티 트렌드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올해 초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 중 하나와 콜라보레이션 기회가 생겼어요. 그들이 러시아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지 뷰티 인플루언서의 의견을 구한다고 했거든요. 처음 그들의 연구소를 화상으로 둘러보았을 때 그 규모와 시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마치 첨단 의료시설 같았고 연구원들은 모두 의사나 약사, 생명공학 박사들이었어요. 한국의 한 중견 화장품 회사가 보유한 특허만 해도 무려 3,000건이 넘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는 러시아의 대형 화장품 기업들보다도 몇 배 더 많은 수치였어요. 그들의 연구 과정을 보며 한국 화장품의 품질과 효과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품 안전성에 대한 그들의 철저한 테스트 시스템이었어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면서도 첨단 3D 인공 피부 모델을 활용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또한 그들은 세계 각국의 피부 특성과 기후 조건에 맞춘 제품을 따로 개발한다고 했어요. 러시아의 극한 기후와 피부 특성을 고려한 특별 라인을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이런 세심함과 현지화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친환경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패키지부터 성분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생분해성 포장재, 재활용 가능한 용기, 유기농 성분 등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한국의 여러 뷰티 브랜드들은 이미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마케팅 전략이 아닌 기업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 소비자들은 아직 친환경에 크게 관심이 없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협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마침내 러시아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출시 첫 주에만 준비된 물량의 80%가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답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특히 제품의 효과와 사용감에 높은 점수를 주었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텍스처와 발림성이 러시아의 건조한 기후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죠. 이 성공적인 협업, 경험을 통해 한국 뷰티 산업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과학적 연구와 소비자 니즈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능력이었어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실의 성과를 제대로 상품화하지 못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최첨단 연구 결과를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냈죠. 소비자 리뷰를 분석하는 AI 시스템부터 제품 사용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앱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제품 개발 시스템이 한국 뷰티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러시아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은 품질과 혁신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한국 뷰티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제 피부 상태와 함께 뷰티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이었어요. 불과 1년 만에 제 피부는 완전히 달라졌고 메이크업 스타일도 180도 바뀌었답니다. 예전에는 결점을 가리기 위해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강한 색조 메이크업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살리는 한국식 메이크업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좋은 이유는 단순히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고 해요. 그들의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식과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 사용이 비결이라는 거죠. 한국 여성들은 피부 관리에 일평균 23분을 투자하는 반면 러시아 여성들은 8분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런 차이가 장기적으로 피부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제 블로그 팔로워들도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특히 30대 이상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안티에이징 제품들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한국의 발효 화장품은 러시아의 추운 기후에서도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효과가 탁월했어요. 러시아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20억 달러인데 그중 한국 제품 비중이 15%를 넘어섰대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1% 미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화장품의 가장 큰 매력은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급 품질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집중한다고 해요. 그 결과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의 절반 가격으로 동등하거나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었죠. 한국 기업들의 또 다른 강점은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는 스피드라고 생각해요. 신제품 개발부터 출시까지 유럽 브랜드들은 평균 3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6개월이면 충분하대요. 이런 민첩성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비결이었던 거죠. 특히 팬데믹 이후 마스크내 같은 피부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한국 기업들의 빠른 대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불과 몇 주 만에 마스크로 인한 피부 손상을 케어하는 특화 제품들을 출시하더라고요. 제 피부 역시 마스크내로 고생했지만 한국 브랜드의 진정 케어 제품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이제 러시아에서도 한국 뷰티 제품은 품질과 혁신의 대명사가 되었답니다. 제 친구들조차 이제는 생일 선물로 프랑스 향수 대신 한국 스킨케어 세트를 요청할 정도예요. 한국 화장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뷰티는 단지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한국의 철학에 공감해요. 이제 저는 한국 뷰티의 진정한 팬이자 러시아에서 그 가치를 알리는 전도사가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한국 뷰티의 매력과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제가 이렇게 열렬한 팬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은 이제 뷰티 산업에서 단순한 트렌드 세터가 아닌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어요. 최신 시장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매년 15%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가 약 5천억 달러인데 그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대요. 인구와 국가 크기를 고려했을 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에는 러시아 최대 뷰티 박람회에서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는 러시아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그들도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죠. 이제 러시아의 메이크업 학교에서도 한국식 메이크업 기법을 정규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한국의 최신 뷰티 트렌드와 신제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제 블로그 구독자가 한국 뷰티 콘텐츠 덕분에 50만 명이 넘게 증가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답니다. 심지어 제가 러시아어로 번역한 한국 스킨케어 가이드북은 출간 2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한국의 뷰티 혁신은 끝이 없어 보여요. 매달 새로운 기술과 성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피부 장벽 강화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이미 피부 과학 분야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 피부 노화를 늦추는 기술까지 개발했대요. 이런 혁신적인 연구들이 실제 소비자, 제품으로 빠르게 출시된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 소개한 한국의 뷰티 문화는 이제 러시아 여성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많은 팔로워들이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을 도입한 후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감사 메시지를 보내와요. 저 역시 한국 뷰티 철학을 통해 단순히 외모가 아닌 내면의 건강과 조화를 추구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화장품을 고를 때도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게 됐죠. 한국의 뷰티 문화가 알려준 가장 큰 가치는 아름다움은 획일화된 기준이 아닌 개성의 표현이라는 점이에요. 화려한 색조 메이크업보다 건강한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철학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던 한국 뷰티 제품들이 이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한국 뷰티의 진정한 가치와 매력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아직 한국 화장품을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해요. 여러분의 피부와 인생도 변화될지 모른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방문한 한국 뷰티 연구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화장품 강국을 넘어 세계 뷰티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불과 10여 년 만에 유럽과 미국의 수백 년 된 화장품 역사를 뛰어넘는 혁신을 이룬 것이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끊임없이 연구하는 한국의 뷰티 산업은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할 거예요. 한국은 뷰티 산업에서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는 선두주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이 이끄는 뷰티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의 피부 과학 기술은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의학과 생명공학의 경계를 허물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놀라운 혁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한국의 뷰티 기술이 가져올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거라고 확신해요. 부디 저와 함께 이 놀라운 한국 뷰티의 여정을 계속 즐겨주세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피부도 하루도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처럼 빛나길 바랍니다.